2025년 12월 21일, 정확히 동지날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짧은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펑페이윈 여사, 전 가족기획위원회 주임이자 전 전국인대 부위원장께서 베이징에서 서거하셨습니다. 향년 96세입니다. 주류 매체에서는 그녀를 당해 충성스러운 전사이자 덕망 높은 지도자로 칭송합니다. 하지만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반응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아의 피에 물든 자가 마침내 죽었다고 씁니다. 누군가는 수억 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저쪽 세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한 전 고위 지도자의 죽음이 이렇게 깊은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답은 3억 3,600만 명의 태아 생명, 100만 명이 넘는 외동자를 잃은 가정, 그리고 3천만 명이 넘는 중국 남성들이 결혼할 기회를 영원히 잃은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를 돌아보겠습니다. 정권이 수십 년 동안 숨기려 애쓴 그 역사의 장입니다. 2013년 중국 보건부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71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3억 3,600만 건 이상의 낙태, 거의 2억 건이 불임수술, 그리고 4억 건 이상의 피임링 삽입이 이루어졌습니다. 3억 3,600만이라는 숫자는 어떤 개념일까요? 이 숫자는 미국 전체 인구를 넘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만으로 초강대국 하나에 맞먹는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강조하지만 이는 공식 숫자일 뿐입니다. 통계가 제대로 안 되는 농촌 지역, 독립언론도 없고 감시 카메라도 부족한 곳에서는 실제 숫자가 훨씬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정책 아래에서 태아는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선택권 있는 개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궁은 행정명령에 따라 인구를 조절하는 도구로 변했습니다. 1988년부터 1998년까지 펑페이위는 중국 가족계획 시스템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한자녀 정책이 가장 혹독하게 시행된 기간입니다. 이 기간 그녀는 일표 거부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출생 초과 사례가 하나만 나와도 그 지역의 모든 성과가 무효가 되고 관련 관료들은 승진 기회를 영원히 잃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층 전체가 임신부 사냥 기계로 변했습니다. 직위와 정치적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많은 간부들이 폭력, 강제 낙태, 대량 불임 수술, 심지어가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100일 무아동이라는 학살 캠페인이 탄생했습니다. 1991년 4월 26일 산둥성 관현에서 현당석이 정자오치가 확대회의를 열고 절대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5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현 전체에서 단 한 명의 아기도 태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저하는 간부들은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깡패들을 가족계획 집법 인력으로 채용하고 높은 월급과 임신부 고발 포상금을 줬습니다. 그들은 타 지역 집법을 적용해 본토 주민을 알지 못하게 하고 손속에 자비를 두지 않았습니다. 한 지방 간부의 증언에 따르면 임신부를 만나면 바로 배를 차서 현장에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병원이 부족해 길거리에서 낙태 천막을 쳤습니다. 태아가 너무 많이 죽어 병원 근처 깊은 우물에 버려졌고 야생개가 갓난아기 시체를 물고 마을 길을 돌아다녔습니다. 주민들은 이 학살을 새끼 양도살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서운 것은 이 모든 뒤에 현당석이 정자오치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가족계획 성과로 승진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뒤에는 펑페이윈이 이끄는 전체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산시성 전핑현에서 한 사건이 중국 가족계획 정책의 본질을 세계에 드러냈습니다. 주인공은 농촌 여성 펑젠메이로 두 번째 아이를 임신 7개월 된 상태였습니다. 지방 규정에 따라 펑젠메이는 4만 위안의 사회부양비를 내야 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실은 초과 출생 벌금입니다. 산시 산골의 가난한 농민 가정에게 이 돈은 상상도 못할 액수입니다. 가족이 벌금을 낼 수 없자 지방정부는 익숙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펑젠메이를 강제로 끌고 가 병원에 넣고 태아가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유도분만 약을 주사했습니다. 곧 여아가 죽은 채 태어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무감정한 얼굴로 누운 펑젠메이 옆에 탯줄과 태반이 붙은 채 죽은 태아 시체 사진이 전 세계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국제 여론이 분노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시스템에서는 사건이 빠르게 축소 처리됐습니다. 몇몇 현급 간부가 행정 징계받았을 뿐 더 높은 곳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한 메커니즘에 대해 중앙의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펑젠메이 사건은 예외가 아닙니다. 사진이 외부에 유출돼 유명해졌을 뿐입니다. 실제로 수년간 임신 6개월, 7개월, 심지어 8개월 된 수많은 여성들이 벌금 못 낸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낙태를 당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인간 생명은 돈으로 값이 매겨집니다. 한 자녀 정책의 가장 아픈 후유증 중 하나지만 덜 언급되는 게 외동자 상실 가정입니다. 이들은 하나만 낳고 국가가 노후를 책임진다는 구호를 철저히 따랐던 가정들입니다. 젊을 때 불임 수술, 낙태, 정부 압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중년이나 노년이 되자 유일한 자녀가 교통사고, 질병, 재난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통계와 중국 학자 연구에 따르면 현재 외동자 상실 가정이 100만을 넘었고 이는 200만 명이 넘는 부모가 돌이킬 수 없는 상실 속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년 수만 가정이 새로 추가됩니다. 그들에게 자녀 상실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생활 기반의 완전 붕괴입니다. 많은 이가 공원에 가지 못합니다. 손주 산책하는 걸 보면 너무 아프니까요. 명절도 피합니다. 빈집이 외로움을 더 잔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플 때 병원 데려갈 사람 없고 수술할 때 서명할 가족 없습니다. 어떤 노인은 작은 아파트에서 죽은 뒤 며칠이 지나서야 이웃이 발견합니다. 말할 건 정책 설계 초기부터 이런 가정의 운명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구호를 외칠 때 유일한 자녀가 위험에 처할 경우 보장 메커니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통계 숫자로 취급됐고 정책 목표를 위해 희생될 수 있었습니다. 한 자녀 정책의 또 다른 심각한 후유증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성비 불균형입니다. 한 명만 허용되자 많은 가정, 특히 농촌에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이 컸습니다. 초음파 기술이 보급되면서 성별 선택 낙태가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년간 남아 출생이 여아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남성이 여성보다 3천만 명 이상 많습니다. 이는 최소 3천만 중국 남성이 결혼할 기회를 영원히 잃는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농촌, 저소득, 교육과 일자리 기회 적은 이들입니다. 이는 단순 결혼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 안보 문제입니다. 여성 부족은 여성 매매, 강제 결혼, 성범죄 같은 지하 범죄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장쑤성 쉬저우에서 쇠사슬로 목이 묶인 여성이 감금 상태에서 8아이를 낳은 사건이 성비 위기의 전형적 후유증입니다. 많은 사회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가족도 재산도 전망도 없는 젊은 남성 대량 존재는 폭력, 범죄, 불안정 위험을 크게 키웁니다. 이는 수십 년 쌓인 화약고로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사회부양비는 실은 출생 벌금입니다. 2012년만 해도 중국 24개 성에서 200조 위안 이상을 거뒀습니다. 40여년 가족계획 시행 동안 총 벌금은 수천조 위안으로 추정됩니다. 이 돈 대부분은 사회복지에 쓰이지 않고 지방흡기금, 간부 보너스, 부패 양성이 됐습니다. 한편 중국은 인구 고령화 단계에 들어섰고 젊은 노동력 감소, 2012년부터 경제성장 둔화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은 사실 수십 년 전 뿌려진 씨앗의 결과입니다. 3억 3,600만 명의 태어나지 못한 생명, 100만 넘는 가정의 파탄, 3천만 남성의 결혼 없는 미래. 이건 역사적 우연한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설계된 메커니즘의 결과입니다. 펑페이위는 떠났지만 그녀의 유산은 중국 미래를 매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칭송받아도 이 피해 빚은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